네, 안녕하십니까. 7월 31일 김능구의 전국진단. 오늘은 요동치는 미 대선을 보면서 우리 정치를 한번 조망해 보겠습니다. 먼저 100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혼전이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바이든 대통령이 드디어 사퇴했습니다. 사퇴하고 나서 해리스 부통령이 사흘 만에 민주당 대선 후보 지명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바이든이 사퇴 전까지는 트럼프 승리가 유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완전히 새로운 게임이 시작됐다. 존 벤더빌트대 정치학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교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미국 대선은 근래에 벌어졌던 것처럼 또다시 초접전 양상으로 접어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수치로 보자면은 이전에 6%, 7%까지 앞서던 트럼프가 해리스 등장 이후에는 45대 47, 그 2% 정도로 따라잡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4대 경합주 조사에서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경합주의 어떤 선거 결과가 대선 결과를 좌우하게 된 경우가 최근에 많았습니다. 이 4대 경합주 미시간, 미네소타, 펜실바니아, 위스콘신 이 등록 유권자 4,16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해리스와 트럼프는 미시간, 펜실베니아에서는 49% 동률이었고 위스콘신에서는 트럼프가 50으로 해리스 49% 1% 앞섰습니다. 근래 대선에서 박빙승부를 보였던 미네소타 같은 경우는 해리스 지지율이 52%, 오히려 트럼프보다 6% 앞섰습니다. 이와 같이 8%까지 뒤지던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해리스로 바뀌면서 이제는 초접전 상태로 1, 2% 차이로 접전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무소속 대선 후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3파전에서는 트럼프 43, 해리스 42, 케네디 9%로 1%포인트 같이 좁혀진다고 포버스에서는 발표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해리스 부통령이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보면은 일단은 민주당 단일 대우가 다시 구축이 된 겁니다. 당이 전폭적인 지원을 하게 된 거죠. 당의 모든 인사들이 오바마 대통령도 적극적인 지지 대우에 합세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지지층인 흑인, 여성, 젊은 층들에서 이제 상당히 대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민주당 후보 해리스에 대한 지지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 출신이라는 점이 또 다릅니다. 이전에 바이든을 치매에 걸린 노인으로 비하하던 트럼프가 이제는 자기의 초고령을 갖다가 걱정하게 됐고 그것뿐만 아니라 해리스 후보는 검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를 극대화시키면서 검사 대 범죄자의 구도가 형성된 겁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최대 이슈로 잡는 것이 경제, 그 다음에 법과 질서, 이 양축에 의해서 대선의 승부가 난다고 봅니다. 여러 분석에 따르면 미국 경제가 좋지 않다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 지금 미국 경제는 그 이전보다 훨씬 나은 상태입니다. IRA법을 갖다가 바이든이 리더십으로 통과를 시켰고 그리고 곧 이어서 지금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예상입니다. 그랬을 때 경제도 민주당 후보가 크게 뒤질 것이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거기다가 법과 질서 면에서 너무나 경명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흑인 여성 청년 세대에 덧붙여서 검찰총장으로서의 법과 질서 거기다가 경제 상황이
좋아지게 유권자들이 인식하게 되면 초접전이 상당한 우세가 될 수 있다고 예측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터뷰한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 교수는 미국 전문가죠. 해리스 처음에 트럼프 우세로 이야기했지만 후보 교체되면서 조심스럽게나마 해리스 당선을 60% 정도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암살 기도에서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암살 위험의 구사 일생으로 살아난 영웅의 서사를 갖게 된 거죠. 그리고 불법 이민 급증이라든지 인플레이션 등으로 바이든 정부의 어떤 경제 문제에 대한 실정 이런 부분들 이 경제 이슈가 지금 나아지지 않았을 때는 상당히 트럼프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고 경합주가 백인 노동자 계층이 많이 거주한다.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지난번에 1기 때 트럼프 당선의 가장 중요한 요소였던 러스트벨트, 중서부의 러스트벨트에서 백인 워킹 클래스가 경합주의 승리를 가져올 것이다. 이 부분이 강점입니다. 불리한 점은 제가 앞서 드렸지만 고령, 사법 리스크, 공화당 내 불협화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주요하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이든입니다. 바이든은 현직 대통령 가운데서 재선 출마를 포기한 것은 월남 패방으로 나타났던 린드 존슨 전 대통령이 유일하나 존슨 대통령은 경선 일찌감치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은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고 대선 후보로 지명되는 절차만 남겨둔 상태에서 출마를 포기한 것은 유일한 경우입니다.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집권여기 선거를 포기한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바이든은 억울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친구들이 다 사태를 종용한 상태에서 더 이상 버텨내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멈췄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은 대국민 성명에서 새로운 목소리, 신선한 목소리, 보다 젊은 목소리에게 기회를 라면서 국민들한테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해리스 지지 호소를 했습니다. 이제 노역에 든 트럼프를 갖다가 제대로 겨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농개처럼 외장을 안고 절벽으로 강으로 몸을 던졌죠. 그래서 바이든이 트럼프를 안고 한 시대를 마감하는 망가의 검으로 뛰어든 셈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8월 달에 민주당 이 전당대회에서 바이든이 아마 가장 큰 환호와 박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예측한 대로 트럼프가 유리할 것이다. 당선 가능성을 했는데 11월 미국 대선에서 해리스가 당선된다면 그 영웅은 바이든일 겁니다. 자, 제가 미국 대선 이야기를 길게 한 이유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미국의 이번 대선은 누가 이기든 간에 우리 경제와 안보 환경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이든하고 윤석열은 친했잖아요. 아마 바이든한테 직접 멈춰서고 사퇴를 한 것을 들을 기회도 있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많은 분들이 지금 탄핵유차를 가동하는 민주당조차에서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조차도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1년을 단축하고 우리 헌정사에 반드시 이뤄야 될 개헌 제7공화국을 연다면 정말 국민의 박수를 받을 것이다 라고 다들 제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또 김건희 여사가 지금 우리 정치 경제 현실을 보면서 바이든이 사례를 보고
깊이 있게 숙고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만은 아니죠. 그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끝없는 진영 대결, 기득권 양대 정당의 어떤 끝없는 정쟁 속에서 나라는 항상 어려움에 처해 있고 국민들은 힘들어 해왔습니다. 총선 결과, 지난 총선 결과에서 22대 총선에서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국정기조의 대전환을 요구했습니다. 명령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억울할 수 있습니다. 낮밤을 가리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고민하고 뭔가 이루려고 그럴 겁니다. 대통령을 사적인 욕구에 운영하는 대통령은 그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한계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동훈 대표의 압승,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측했지만 62%대의 어떤 압승은 바로 보수 세력 국민의힘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새로운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전국 진단에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의 위장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갈지 모른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기조의 대전환과 당정관계 새로운 구축이 아닐 때는 길어야 이번 연말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우리 국민, 여야를 가리지 않고 우리 국민 모두의 불행인 것입니다. 저는 박근혜 탄핵이 과연 대한민국을 더 건강하게, 더 국민들 삶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들었냐, 저는 예스라고 이야기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도록 여야 정치권이, 국민들이 대통령을 압박하고 대통령의 변화를 추동했어야 됐다고 봅니다. 정윤회 사건으로 십상시, 3인방 등등의 그 징조는 이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집권 여당, 야당도 제 역할을 못했습니다. 결국 촛불에 의해서 바꾼 것은 국민들이었습니다. 또다시 국민들이 생업을 팽개치고 대통령을 탄핵으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거리로 나와야 되는가. 저는 이 문제에 1차적으로 답해야 될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적 결단을 내린다면 현대 정치사의 주역으로서 기록되며 역사에 그리고 국민들한테 길이 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개헌을 약속했다가 대통령 되고 나면 못했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가, 역사가, 국민이 바라는 7공화국 개헌을 정말 모두의 중주를 모아서 국민의 뜻에 따라서 해나간다면 저는 대한민국은 이 지긋지긋한 진영 대결을 끝장내고 서로 상생과 통합의 대한민국, 남북관계에서도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면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말하듯이 정말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정전협정으로 남북 분단이 됐습니다. 이걸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거 바꿔낼 수 있는 것이 첫 번째가 여야의 끝없는 전쟁, 끝없는 진영 대결로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바람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